저는 오늘 아침 외래 진료를 시작하기 전 한 통의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72세 김어르신이 새벽에 집안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욕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뻣뻣하게 굽고 발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더니 그대로 힘이 빠져 주저앉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이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아이고, 나 이제 정말 못 걷는 건가, 이러다 요양원 신세 지는 건 아닌지였다고 합니다. 저는 수많은 시니어 환자를 진료해왔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작스러운 다리 무력감은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신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 70대 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이고 대부분은 그 전조 증상을 평소에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발끝이 유난히 차갑다든지 샤워하고 나오면 다리가 더 무겁다든지 밤에 갑자기 종아리가 땡기며 쥐가 난다든지 이런 작은 신호들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김어르신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고 당뇨 초기 단계였지만 스스로 이 정도면 나이치고 괜찮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는 바로 이런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60대 이후부터 혈관, 신경, 근육이 예전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다리 뒤쪽 발목 뒤, 종아리, 오금, 허벅지 뒤, 근막은 하루 종일 압박을 받고 피가 가장 정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은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혈류가 막혀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평소에 샤워 후 다리가 유난히 뻐근하고 발이 따뜻해지지 않고 겨울이 아닌데도 발끝이 차갑다는 느낌이 자주 있었지만 그때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신호들이 결국 오늘 새벽처럼 크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이 쓰러지기 일주일 전 오히려 몸이 좋아지는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샤워 루틴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몇 주 전부터 제가 외래에서 알려드린 방식대로 발목 뒤쪽과 오금을 먼저 씻는 샤워 순서를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동안 고생하던 밤 쥐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고 종아리 무게감도 완화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갔던 그날 밤, 바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샤워 순서 하나가 왜 혈압, 혈당, 냉증, 하지정맥, 다리 무력감까지 좌우하는지 오늘 이 전체 영상이 그 답을 알려드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시니어 혈류순환대사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노인과 전문의 진정주입니다. 수족냉증, 하지정맥류, 야간쥐, 고혈압, 당뇨 조절 문제로 고생하는 70, 80대 환자분들을 수천 명 진료해오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류가 막히는 지점은 대부분 같은 곳이고 이 지점은 샤워 습관 하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샤워 혈류 루틴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박사님, 샤워가 건강과 무슨 상관입니까? 씻는 순서 하나로 혈압이나 당뇨가 바뀐다고요? 왜 하필 그 부위를 먼저 씻어야 하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한 명의 환자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원리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 것은 17년 전 수족 냉증과 하지정 맥류로 고생하던 66세 남성 환자를 진료하면서였습니다. 그분은 여름에도 양말을 2겹 신을 정도로 발이 차가웠고 샤워만 하고 나오면 다리가 퉁퉁 붓고 오래 앉아 있으면 종아리가 당기며 터질 듯 아프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분이 따뜻한 물로 너무 오래 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샤워 순서를 바꿔보세요. 머리나 상체부터 시작하지 말고 다리 혈관이 지나가는 혈류 관문을 먼저 열어주세요. 그 혈류 관문이 바로 발목 뒤종아리요금 허벅지 뒤쪽입니다.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발이 덜 차가워졌다고 했고 7일째는 밤에 쥐가 한 번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주 후에는 하지정맥으로 튀어나온 혈관의 압박감이 줄어들었다며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도 다리가 덜 당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샤워는 씻는 행동이 아니라 혈류를 관리하는 매일의 기회라는 것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샤워할 때 가장 많이 씻는 곳은 등, 어깨, 머리, 가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부위는 다리 뒤쪽입니다. 발목 뒤는 말초 혈액이 돌아오는 첫 관문이고 종아리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압박을 받는 혈관 경로이며 오금에는 림프절과 큰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구간이 단단히 굳어 있으면 아무리 따뜻한 물을 몸에 흘려도 혈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출구가 막힌 상태에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흐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박사님, 따뜻한 물 샤워만 꾸준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따뜻한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온도와 순서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는 순간적인 온도 변화가 혈관을 급격히 긴장시키기 때문에 몸의 말초 혈관부터 천천히 열어주는 방식이 필수입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찬물 샤워는 해도 됩니까? 위험합니까?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60대 이상, 특히 고혈압 당뇨 하지정맥 환자는 갑작스러운 찬물 자극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심장 박동이 순간적으로 솟구치고 혈압이 급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찬물을 전혀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갑작스러운 변화가 문제일 뿐, 온도 변화 자체는 조절하면 충분히 안전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샤워 혈류 루틴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왜 순서가 중요한가에 대한 배경이었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저는 제가 30년 동안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하는 다리 혈류 관리 루틴, 그리고 실제 시니어 환자들의 체감 변화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30년 동안 시니어 환자들을 진료하며 가장 효과를 보았던 다리 혈류 열기 샤워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수족 냉증이 심해서 한여름에도 발끝이 얼음장 같았던 74세 여성 환자, 밤마다 종아리쥐 때문에 일주일 중 4, 5일은 잠을 설쳤던 69의 남성 환자, 걷기만 하면 종아리가 당기던 67세 환자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던 방식입니다. 아주 복잡하거나 피곤하게 느껴지는 동작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씻느냐가 달라질 뿐인데 이 단순한 차이가 말초 혈류와 전신 순환 전체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발목 뒤쪽, 즉 아킬레스건 주변을 40 내지 60초간 따뜻한 물로 적셔주는 것입니다.
이 부위가 중요한 이유는 혈관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발목 뒤쪽은 말초에서 중앙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모여드는 첫 관문입니다. 평소 걸을 때도,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조차 이 부위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굳어지고 식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끝에 여기를 먼저 풀어주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40초만 적셔도 아킬레스건 주변 혈관이 열리면서 종아리 위쪽까지 피가 훨씬 부드럽게 회복됩니다. 이 동작을 실천한 환자분들은 공통적으로 발에 피가 돈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릎 뒤쪽, 즉 오금 부위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오금은 림프절과 큰 혈관이 지나가는 장소로 몸에서 순환이 정체되기 가장 쉬운 지점입니다.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채워 1분 정도 오금에 대고 있으면 이 부위가 천천히 이완되면서 다리 전체가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73세 여성 환자의 경우 다리 붓기가 심해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낄 정도였는데 오금 자극을 일주일만 해도 붓기 정도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오금이 열리면 다리 아래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정체되던 림프와 혈액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발목에서 오금까지 종아리 혈관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발목에서 무릎 뒤쪽으로 쓸어 올릴 때 혈류가 가장 잘 움직입니다.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만 내도 충분합니다. 마치 좁은 길을 열어주는 느낌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면 종아리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있던 분들도 이 동작 후에는 근육이 풀리면서 다리 무게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60대 초반 당뇨 환자의 경우 이 동작을 꾸준히 해주자 다리 통증이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공복 혈당 수치도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허벅지 뒤쪽 근막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벅지를 씻을 때 앞쪽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부위는 뒤쪽입니다. 허벅지 뒤쪽 근막이 단단하게 굳으면 다리 아래에서 올라오는 혈류가 허벅지 부위를 통과할 때 한 번 더 막힌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가 아무리 좋아져도 허벅지 뒤가 막혀 있으면 혈류는 전체적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을 흐르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둥글게 돌려 문지르면 근막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환자들이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걸음걸이가 부드러워졌다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샤워 마무리 체온 유지 루틴입니다. 다리를 모두 씻고 난 뒤 바로 밖으로 나오지 말고 따뜻한 물을 몸 전체에 20초 정도 흘려 몸의 중심 온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물기를 닦을 때는 발부터 천천히 올라오며 닦습니다. 이런 순서가 유지되면 샤워 후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 종아리 쥐가 나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체온 변화에 민감한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쯤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이 동작들로 정말 혈압이나 혈당 같은 큰 문제도 바뀌나요? 이 질문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답을 다음 페이지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왜 혈압, 당뇨, 냉증, 쥐 증상까지 함께 좋아질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한 하나의 원리에 있습니다. 순환의 법칙입니다. 우리 몸의 기능은 혈액이 흐르고 산소가 운반되고 노폐물이 배출될 때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액이 되돌아오지 못하는 지점이 생기고 이 지점이 반복적으로 막히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인슐린 전달도 늦어지며 체온 유지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발목 뒤, 오금, 종아리, 허벅지,
뒤쪽은 이런 순환의 병목 현상이 가장 잘 생기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혈압 안정입니다. 말초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오면 심장은 더 적은 힘으로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압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을 가지고 있던 70대 환자 중에는 샤워 순서를 3주만 바꾸었는데도 하루 평균 혈압이 기존보다 612 정도 내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을 갑자기 끊거나 특별한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말초 혈류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몸 전체의 부담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당뇨 조절입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운동은 많이 하는데도 혈당이 잘 안 내려간다고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초 혈류가 막혀 있으면 인슐린의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샤워에서 다리 혈관을 먼저 열어주면 인슐린이 말초까지 순환하는 속도가 빨라져 전체적인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68세 당뇨 환자 한 분은 이 루틴을 시작한 후 공복 혈당이 평균 8에서 12 정도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수족냉증 개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이 추운 이유는 찬 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혈류가 발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리 뒤쪽 혈관이 열리면 체온이 발끝까지 전달됩니다. 따라서 따뜻한 물에 잠깐 담그는 것보다 혈류의 흐름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밤중 쥐 증상 감소입니다. 쥐는 단순히 근육이 놀라서 나는 게 아니라 혈액 공급이 부족해 근육에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거나 젖산 배출이 안 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이 균형이 맞춰지면서 쥐 증상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환자 중에는 10년 동안 매일같이 쥐가 나던 다리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난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박사님, 그럼 비누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향 좋은 비누 쓰면 혈류에도 도움이 되나요? 정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비누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를 먼저 씻느냐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향 좋은 비누를 써도 순서가 틀리면 혈류는 막힌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저렴한 비누여도 순서와 온도 조절이 정확하면 혈류는 충분히 회복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일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루틴은 제가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에게 실제로 처방에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7일 혈류 개선 샤워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5 내지 7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1일차 발목 열기 루틴. 샤워 시작 후 바로 아킬레스건 주변을 따뜻한 물로 40초 내지 1분 정도 적셔주세요. 이 한 단계만으로도 샤워 후 다리가 무겁던 느낌이 30% 정도 줄어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목만 따뜻해져도 종아리 혈액순환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2일차 오금 열기 루틴 무릎 뒤쪽. 오금 부위를 손바닥으로 떠낸 따뜻한 물로 1분간 유지합니다. 보폭이 넓어지고 걸음걸이가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2단계입니다. 하지정맥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특히 큰 변화를 느끼는 날입니다. 3일차 종아리 쓸어 올리기. 발목에서 오금까지 30초에서 1분 동안 부드럽게 쓸어 올리면 됩니다. 2단계에선 밤에 자다가 다리가 뛸 듯한 느낌, 쥐가 날 듯한 느낌이 크게 줄어듭니다. 4일차 허벅지 뒤 근막 풀기. 허벅지 뒤쪽에 따뜻한 물을 흘리면서
둥글게 문질러 주세요. 이 동작은 다리 전체 회복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2단계부터 다리가 잘 붙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5일차 체온 유지 마무리. 샤워 마지막에 따뜻한 물을 몸 전체에 20초 정도 흘려 중심 온도를 잡습니다. 체온이 안정되면 밤에 다리 경련이 훨씬 줄어듭니다. 6일차 온도 변화 줄이기. 샤워 도중 갑자기 찬물을 틀지 말고 한 가지 온도를 유지하세요. 특히 고혈압 환자는 필수입니다. 7일차 통합 루틴. 1부터 6일차의 모든 동작을 5 내지 7분 안에 통합합니다. 2단계에서 대부분 혈압, 혈당, 다리, 옹기 수족 냉증의 실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 루틴은 하루 7분, 7일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오래 이어가면 더 좋지만 7일만 제대로 실천해도 몸은 확실히 변화를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작은 변화에 크게 반응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혈관을 열리고 밤의 쥐가 사라지고 다시 따뜻한 발을 되찾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샤워 습관 하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일의 건강 수명, 그리고 내 발로 걷는 미래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7일만 그대로 따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다리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허리와 무릎, 심장과 뇌 건강처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